안녕하세요. 저는 김옥빈. 안녕하세요. 저는 김고은. 네, 김옥빈, 김고은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어떤 사람인지 좀 되짚어보고 서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자라왔는지 동생이 집을 나가서 지금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22년 만에 이제 나가서 생활하게 됐는데 기분은 어떠한지, 좋은 점은 어떤 거고 좀 서운하거나 그런 점은 또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수다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 19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데뷔 한 18년 차 정도 되는 배우이고요. 제 동생은 직접 말해주시죠? 5년에서 6년 차. 데뷔 6년 차 배우입니다. 네. 서로가 바라보는 배우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바라보는 어떤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때? 너가 바라보는 언니 김옥빈 아니고 배우 김옥빈은? 아유, 배우 김옥빈은 나무랄 게 없지. 우리 언니여서가 아니라 너무 퍼펙트하지. 그러면은 배우 김옥빈 말고 너의 언니 김옥빈으로서는 어때? 어이가 없네. 왜 한숨부터 쉬는 거지? 언니 너무 장난스럽고 너무 재밌는 사람인데 진짜 우리 언니의 이 사랑스러움이 이제 밖으로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동생이 굉장히 단아한 이미지이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지만 둘이 말싸움 하면 져요 제가. 근데 굉장히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스타일이어서 오히려 언니로 태어났으면 나았을 성격, 그리고 제가 동생으로 태어났으면 더 나았을 성격이라고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막내가 좋아. 배우로서 제 동생 좀 자려 그러면 대본 가지고 와가지고 언니네 이것 좀 봐줘 할 때가 제일 무서워요. 저희는 거진 모든 작품을 함께 같이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같은 배우이기 때문에 그 심정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 못하고 맨날 뭐 새벽 3시, 4시까지 해줄 때도 있고 같이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좀 집요하게 동생한테 연습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딱 잘 시간 되면 그냥 자요. 근데 동생은 그게 없어. 그냥 밤에 잠들려고 한 12시쯤에 누웠는데 방문을 이제 자기도 미안한 걸 알아요. 약간 소심하게 언니 언니 나 내일 이거 하는데 도와주면 안 돼? 또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야 그렇게 하다 보면 새벽 4시가 돼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저를 좀 귀찮게는 하지만 그리고 동생으로서는 그 잠만보, 느림보, 일단은 느리고 나무늘보 같은 거 약간 굼뜨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제 동생이에요. 항상 제가 약속 시간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이 오늘 내일 아침에 어디 뭔가를 나가야 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저는 일찍 끝내놓고 고은아 빨리 가자 5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빨리 가자 재촉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동생은 알았어 언니 알았어 언니 이거 하는데 립스틱 바르는데 왜 이렇게 느려 알았어 언니 그러니까 제가 보는 동생은 너무 느리고 너무 낙천적이야. 그리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제 동생은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좀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느리고 낙천적인 성격.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 언니가 이렇게 풍파를 다 막아줘서 그거 솔직히 맞아 안 맞아 좀. 그런 거 같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 네. 그리고서 저희가 프리뷰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22년 만에 헤어졌어요. 저는 굉장한 상실감을 크게 느껴서 전 진짜 제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평생을 함께 살았으니.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이제 담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었는데 어때? 언니가 없고 이제 너가 이제 나가서 신혼집에서 생활을 하게 됐잖아. 뭐 너무 편하다 이거는. 너무 신나 불편하다. 언니. 나 정말 미안한데 언니 너무 신나. 아니 사실
사실 언니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희가 10분 거리에 살아요. 정확히 하면 10분도 안 되지. 저희가 7분 거리에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서 지금도 특히나 이제 틈만 나면은 어느 시간대 해서 이제 같이 강아지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편하고 너무 즐거운데 근데 언니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닌가 봐요. 눈 떴을 때 제가 없다는 게 좀 우리 언니가 많이 쓸쓸해하는 것 같아요. 일을 딱 마치고 들어오면 언니 왔어? 이렇게 인사해주는 사람이들 있었는데 문을 딱 열면은 동생 방은 그대로 있는데 동생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공허한 거죠. 항상 늘 같이 모든 걸 함께 했고 밥도 같이 밥 먹는 친구를 또 잃었고 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해맑게 집에서 막 맞이해주는 동생이 없으니까 일할 맛도 안 나고 되게 쓸쓸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상실감이 좀 컸고 그리고 제가 동생이 결혼을 해서 나가면 사실 저는 아파트를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어딜 가. 그런데 딱 붙어 있어야지. 근데 이사를 가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동생이 이 아파트 10분 거리로 이사를 온 거예요. 바로 옆에. 틈만 나면 집에 와서 냉장고를 덮어가요. 엄마가 보내준 동치미, 김치 뭐 이런 거 다 들고 가고 그리고 떨어져서 이제 분가를 했다고는 하나 약간 반 걸친 상태? 약간 다리 이렇게 걸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상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랑 헤어져서 좋은데 또 서운하거나 좋은 거 뭐 그래 좋기만 해? 뭘 바래? 좋기만 하냐고? 좋기만 해? 그냥? 좋기만 하냐고? 아 그거가 조금 씁쓸하다. 그러니까 내가 언니 옷을 좀 많이 훔쳐 입었냐고. 아니 뭐 우린 맨날 같이 입었지. 그치. 근데 이제 오빠랑 같이 신혼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로지 내 취향과 내 스타일로만 내 옷방을 이제 꾸며야 하는 거지. 사실 그동안 언니 스타일을 내가 더 많이 훔쳐 입었었으니까. 근데 옷장을 딱 보는데 뭔가 막막한 거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뭐가 어울리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은 뭐 데이트 가거나 일 나가거나 그럴 때 언니한테 항상 언니 이거 어때 잘 어울려? 하면은 제가 조금 제가 저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저보다 언니가 더 잘 알아서 언니가 항상 이렇게 좀 코디를 좀 봐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로지 내 취향으로만 꾸미려니까 뭐부터 사야 할지도 모르겠더라.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뭘 사놓으면 동생이 늘 가지고 나가고 이러는 편이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엊그저께도 쇼핑하는데 언니 데리고 갔다 왔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서 이렇게 뭔가를 딱 살려니까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하지만 언니가 없으면은 진짜 너무 힘들어. 그래. 뭐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듣고 싶은 말을 그렇게. 그리고 그것도 그렇다. 이제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먹잖아. 그러면은 이게 포장이 가능한 음식이면은 바로 내가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 이거 먹을래? 밥 먹었어? 하고 물어봤잖아. 근데 그 대상자가 이제 언니가 아니라 남편으로 바뀐다는 게 처음에 너무 어색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전화를 오빠한테 딱 하려다가도 이게 맞나 싶어 약간. 그래가지고 오빠 것도 챙기면서 언니 것도 다시 챙기게 되고 뭔가 그래. 그치. 언니는 반대로 나 나가서 좋은 점. 뭐 많지. 알았어 이건 패스 말하지 마. 왜 말 못하게 안 하는 거야? 듣겠어 이건. 왜 말 못하게 하는 거야? 나 말할 준비가 돼 있어. 아니 안 들어도 알 것 같거든. 저희가 또 22년을 함께 살아왔다 보니까 자라오면서 뭐 싸우는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고 재밌는 일도 많았잖아요. 인생의 어떤 큰 이벤트였다든지 재밌었던 일이라든지 그런 뭐 기억들이 있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디서부터 뭘 얘기해야 되지? 너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뭐 이렇게 아기 때 시절에 기억나는 뭐 이런 거라든지. 잊을 수가 없지 이거는. 언니가 빙수를 해주겠대요.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 바가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 기다렸지. 근데 이제 눈을 이렇게 차곡히 바가지에 담아와가지고 냉장고에서 초코 시럽을 꺼내더니 이렇게 뿌리는 거야.
그리고 그걸 맛있게 먹었어. 나 너무 행복하게 먹었어.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먹는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까지 나는 이제 하늘에서 눈이 내리잖아? 그러면은 나한테는 그게 빙수인 거야. 오늘 빙수 먹는 날이네 하고 좋아했어. 근데 이제 좀 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집처럼 이렇게 언니처럼 그렇게 빙수를 눈을 먹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고 좀 충격 먹었지.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행복해. 나 갑자기 더워 지금. 야, 나 지금 더워. 나 도망갈래 잠깐. 어디가? 나 도망갈 거야. 도망갈 거야. 도망갈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사실을 알고 그 배신감과 함께 근데 나는 지금도 이제 눈을 보면은 설레고 너무 기분이 좋거든? 근데 그게 언니가 그 만들어준 빙수 때문이겠지. 나 되게 좀 그랬다. 내가 왜 그랬을까? 가끔 질리면 딸기 시럽 뿌려줘. 미쳤다 진짜. 근데 그랬어 언니. 미쳤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눈이나 팥빙수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가 그때 진짜 언니 그때 몇 살이었어? 되게 애기였지. 내가 애기니까 언니도 애기였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눈이나 팥빙수가 똑같았기 때문에 보나 언니가 팥빙수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바가지로 빙수를 뚝 떠가지고 집에 있는 초코시럽 막 뿌려서 곡경이랑 같이 그지? 셋이서 숟가락으로 미친 듯이 먹었지. 내가 그거 여름에도 먹으려고 눈 오면은 눈사람 만들어서 냉동실에 얼려놨었어. 이거를 여름에 못 먹는다는 생각에 빨리빨리 만들어서 이걸 쌓아놔야 되는 거야 나는. 그래야 막.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눈이 더러운 시대는 아니었어요. 지금 막 산성비에 오염된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소량 섭취하는 거는 몸에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또 너무 많은데 내가 어렸을 때 반에서 머리가 제일 화려했거든? 이게 맨날 학교 갈 때 언니가 머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나를 머리를 이렇게 맨날 따줬다가 묶어줬다가 맞아, 이렇게 그랬어, 했다가 그랬어. 레게 머리도 해주고 어렸을 때. 레게 머리 해줬지 언니가. 기억나는구나. 당연히 다 기억나지. 왜냐면 학교 가면은 항상 어. 여자애들이 다 내 머리 이렇게 내 주위 둘러싸고 너 머리 너무 예쁘다 다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기억이 너무너무 좋아. 맞아. 언니도 그 기억나.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머리 따는 재미로 한때 매일매일 동생 머리 어떻게 따주지를 공부를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삐삐머리, 어쩔 때는 뭐 지네머리, 어쩔 때는 레게머리를 해줬어요. 레게머리를 제가 아기 때 레게머리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사진 보니까 레게머리에 꽂혀가지고 동생을 일부러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다 따준 적이 있어요. 난 되게 좋았어. 왜냐면 전교생 중에 그 머리 한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 나 정말 좋았거든. 그래 맞아. 내가 너한테 레게 머리를 해줬었어. 맞아. 야 우리 추억이 되게 많았네. 엄청 많지. 그리고 나는 내가 너한테 기억하는 게 하나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엄마가 포켓몬 가방을 피카츄 맞지? 그거를 너한테 사줬잖아. 근데 그거가 얘가 너무 좋은지 그거를 안고 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행복해. 볼 때마다 막 푸식푸식 웃어. 그래서 웃어 애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피카츄 가방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 피카츄 가방을 해가 몇 번 바뀌도록 그것만 메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약간 그런 무력이 크게 없는 스타일인데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 쓰고 그것만 메고 다니고. 그거 결국 구멍 뚫릴 때까지 했다? 다 해져가지고 구멍 막 다 해져가지고 더 이상 피카츄가 아니라 피카츄가 아파. 가방이 아파. 그때까지 메고 다녔어. 그래서 그 다음에 바뀐 가방이 엄마가 도레미 핑크 가방을 사줬었어. 그래. 그래서 내가 피카츄 가방을 놓아줬지. 맞아. 그 제 동생이 지금도 그렇지만 얘는 정말 돌고래예요. 물에 한번 들어가면 입술이 보라색, 시퍼래. 온도가 다 변해서 새파란데도 물에서 안 나오는 애였어요.
굉장히 액티비한 스포츠들 막 프리다이빙이라든지 다이브라든지 서핑도 저랑 같이 하고 그런 취미들은 또 너무나 또 저랑 잘 맞아서 그러니까 취향이나 성격이나 외모적인 어떤 느낌만 다를 뿐이지 운동도 궁합이 너무 잘 맞았어요. 네, 그래서 늘 운동도 같이 다니고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자기도 배우가 되겠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꿈인데 그거를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더 너무 아기 때 아역부터 그런 거를 하지 말고 학교에서도 좀 잘 배운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겠어? 그래가지고 동생이 예고를 가서 또 한예종을 가고 그렇게 해서 좀 늦게 데뷔를 한 거죠. 근데 너가 생각하기에는 일찍 데뷔를 안 하고 늦게 데뷔한 거에 좀 후회가 있어? 아니 전혀. 언니가 좀 말렸던 거가 조금 나았던 것 같아? 부모님들이나 옆에서 보호자분들이 길을 잘 이끌어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언니는 혼자 와서 좀 홀로 부딪혀야 했잖아. 그렇다 보니까 멘탈이 좀 흔들릴 때가 좀 많았어. 기댈 수가 없는 거야 누구한테. 그래서 멘탈이 좀 흔들릴 때마다 좀 먼저 길을 가본 사람한테 도움을 얻고 그랬으면은 나도 어땠을까. 근데 너도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언니가 먼저 경험을 해봤으니까 항상 나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정서적인 어떤 안정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랑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언니는 어때? 그러니까 뭐 가끔 언니가 이렇게 홧김에 아우 때려칠 거야 막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내가 보기엔 언니는 이 직업이 너무나 이제 천성인 것처럼 너무나 잘 들어맞거든. 이 직업을 가진 걸 후회하진 않아? 아, 배우 생활하는 거를? 나는 가장 큰 건 식단이야. 난 연기하는 건 재밌어. 내가 하나씩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재밌고 왜 또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달라졌잖아. 자기 연기 스타일들이. 그래서 그 과정을 보는 것도 난 너무 재밌는데 나는 배우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식단인 것 같아. 아 그건 진짜 공감. 저 같은 경우는 시즌과 비시즌기의 체중이 좀 다른 유형인데 저는 작품할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했다가 작품 안 할 때는 좀 이제 마음껏 좀 퍼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또 작품 들어갈 때 또 그거를 힘들게 다시 빼고 또 작품을 하고 이 과정을 좀 많이 반복을 해왔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어렸을 때는 더 쉽게 했었는데 또 우리는 이제 쉴 때 여행을 또 많이 가는데 그때 여행지에 가서도 이제 일이 있으면은 계속 식단을 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잖아 우리가. 진짜 안 해본 게 없죠. 우리는 먹을 것도 너무 좋아하고 또 먹는 대로 솔직하게 그대로 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큰 장애물이죠. 뭐 특히나 관광지라든지 뭐 이렇게 주말에 항상 어디 가자. 뭐 서핑을 가자, 캠핑을 가자, 산을 가자. 또 동생 산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변을 위시한 관광지는 무조건 가야 되고 그 근방의 맛집, 그 다음에 끝나고 디저트는 꼭 필수 코스로 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 웃긴 게 둘이 같이 살기 때문에 살이 찌면은 둘이 같이 쪄요. 같이 이렇게. 맞아. 근데 한 명이 식단을 시작하면은 슬근슬근 눈치 보다가 따라해. 왜냐면은 한쪽이 열심히 닭가슴살에 고기에다가 그 양배추에 꺼서 달걀만 먹고 있는데 옆에서 치킨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역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시작을 하면은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구석에서 숨어서 먹어야 돼. 나 한 번은 언니 다이어트 시작할 때 새벽에 나가가지고 빅맥 사 먹으러 간 적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먹고 싶은데 언니가 옆에서 식단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못 먹다가 언니 잠자기를 계속 기다려. 그래가지고 언니 잠들었을 때 새벽에 내가 탈출한 적이 있어. 맞아. 아니 그리고 얘가 어떤 날은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밤에 잠자려고 누웠는데 뭐 눈앞에 버터링이 떠다니더래요. 평소에 좋아하던 막 그렇게까지 먹던 과자도 아니었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여기 버터링이 떠다니더래요. 버터링이. 버터링. 그래서 슬며시
또렷이 문을 열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편의점까지 버터링을 사러 갔대요. 그렇지. 그런데 가는 순간에 제발 있어라, 제발 있어라, 제발 있어라 버터링, 제발 있어라 버터링 이러면서 갔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게 난 너무 웃긴 거야. 세상에 버터링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머리에 떠다니는데 가는 동안에도 기도를 하면서 갔대잖아요. 근데 네,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동생이 정량에 대한 자기가 먹는 양에 대한 그 날카로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진짜 이거는 진짜 내가 말하고 싶어. 말해봐. 아니 저는 딱 이제 음식을 할 때 내가 딱 먹을 만큼만 덜고 먹을 만큼만 요리를 해요. 밥을 풀 때도 딱 한 숟가락이라도 내가 딱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어요. 근데 이제 요리를 할 때 항상 언니한테 물어보죠. 언니 먹을 거야? 안 먹는데요. 근데 맨날 제가 먹을 때마다 와서 하는 말이 한 입만인 거예요. 근데 이 한 입만이 어느 순간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제가 먹는데 아니 사실 방울토마토 뭐 부족하면 그냥 냉장고에서 씻어서 오면 되는데 언니가 제 방울토마토를 또 뺏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터져갖고 먹지 마! 진짜 이거 너무 좀 귀엽게 얘기한 거고 다시 해줘. 다시 해줘. 나 그때 고질라인 줄 알았어. 괴성이. 너 왜 이쁜 척해? 다시 해봐. 다시 해. 나 이 정도로 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언니 안 먹는다며 먹지 마! 내가 물어봤잖아! 이렇게 했지. 아니야, 너 진짜 고질라 같았어. 진짜 고질라 같았어. 고질라 맞잖아. 아니 정말 근데 나는 굉장히 서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제가 먹고 있는 밥 동생이 와서 뺏어 먹는다고 해도 저는 절대 화내거나 서럽지가 않거든요. 그냥 그래 먹어. 그리고 제 걸 또 따로 꺼내서 먹는다거나. 동생이 먹는데 뭘 먹어도 이쁘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열심히 요리를 했다고는 하나 내가 가서 방울토마토랑 돼지고기 하나 주워 먹었다고 갑자기 괴성을 지르는데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니 다이어트 안 할 때는 뭐 언제든지 와서 먹어도 돼요. 같이 먹으면 더 맛있죠. 근데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 한 입, 이 한 칼로리만으로도 되게 민감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오늘 먹을 게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입을 뺏어 먹잖아. 언니 또 한 입이 좀 커? 진짜 그러면 어이없네. 이게 극도로 예민해지는 거야. 아니 평소에는 안 그래요. 아니 그렇다고 나한테 괴성을 지를 것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서러워. 눈물이 그 방울토마토 뺏어 먹었다고 나한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이 효과가 있었어. 그 뒤로 언니가 한 입만을 안 해요. 이게 원래 사람이 말을 안 들을 때는 한번 질러줘야 돼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언니 거 해먹어 되게 이쁘게 얘기하다가 이제 내가 그거를 계속 뺏어 먹으니까 괴성을 빡 지르고 나서는 이제 속으로는 이제 서럽긴 했지만 동생이 진짜 화났나 보다. 그 뒤로 언니 먹어도 되냐? 되게 조심스럽게 가져가잖아. 아니 이게 일단은 눈치를 봐요. 사실 먹을 때 건들면 제일 날카로워서 약간 기분을 봐. 근데 접근을 해서 동생의 기분을 쓱 살핀 다음에 얼굴에 홍조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좀 먹어서 배가 차가지고 기분이 좋은 상태야. 그러면은 와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냐? 그렇게 해서 들고 가는 거죠. 근데 또 애가 좀 어느 정도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은 상태면은 또 세상 천사예요. 먹을 거를 언니 먹어 이러면서 양보를 해주는데 가장 배고플 때 하이에나 굶주린 하이에나. 나 근데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고 있었거든. 말하면서 까먹었어. 나 하나 생각났던 게 그때 언니랑 나랑 같이 둘 다 일을 앞두고 있어서 둘 다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시즌이었어. 근데 우리가 같이 식단을 하니까 너무 삶에 낙은 없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월미도를 갔다 바다를 보겠다고 둘이 같이 월미도를 갔어. 근데 사실 월미도 주변에 다 횟집과 조개구이 먹는 사람들밖에 없잖아. 우리가 서서 그 사람들 보고 바라보고 있는 거야. 저희 바람 쐬려고 월미도까지 갔는데 식단을 하고 있으니까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쐬러 갔는데 조개구이 냄새 펄펄
몰라. 사람들이 거기서 소주 한 잔 하고 있어. 근데 저 상태에서 앉아서 아주머니 여기 조개구이 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조용하게 손잡고 조개구이만 바라보다 집에 왔어요. 진짜로.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먹자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근데 정말 중요한 작품을 빨리 살을 뺐어야 했기 때문에 먹자라는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맞아. 그래서 진짜 월미도 가가지고 그 조개구이 냄새만 맡고 온 게 너무 기억이 나. 홍콩 가가지고도 딱 하루 한 끼만 사 먹고 여행 다녔잖아. 아 일본. 일본. 그건 일본. 다른 데서 많이 먹었어. 맞아. 일본 가서도 저희가 이제 식단 때문에 같이 이제 여행 주기 잘 맞는 게 여행을 다니는데 저희는 하루에 한 끼만 먹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행하는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자전거를 죽을 듯이 타니까 살이 막 쭉쭉 빠지는 맞아. 거죠. 여행을 가면은 또 그 여행을 간 곳에 모든 곳을 다 둘러봐야 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저는 주로 자전거 여행을 선호해요. 근데 먼 곳도 다 자전거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페달을 밟아야지만 가는 거잖아. 근데 또 평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막으로 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또 하루에 한 끼 먹어. 그러니까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살 뺄 때.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 경비가 많이 안 들어요. 이제 되게 여행 경비로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 줄 아는데 사실 우리 여행이 막 그렇게 돈이 안 들어. 안 든 여행이 많았지. 그렇게 생각해? 엄마 모시고 가는 여행 제외. 그래. 근데 또 진짜 신기한 게 이게 같이 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취향이 비슷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언니랑 저랑 싫어하는 음식이 또 같아요. 나는 핫바 너무 안 좋아하는데 핫바 안 사 먹죠. 핫바 우리 둘 다 핫바 안 좋아하고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핫바 같은 거 많이 팔잖아. 근데 난 살면서 내가 사 먹어본 적이 없어. 나는 길 가다가 그 핫바 기름 냄새만 나도 안 좋아하잖아. 맞아. 또 진짜 신기한 게 언니랑 저랑 치킨에서 제일로 안 좋아하는 부위가 닭다리예요. 둘 다 제일 먼저 어디를 짚는다? 날개. 그러니까 날개는 양도 없는데 한 짝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킨을 먹을 때 닭다리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어야 돼요. 아이스크림은 같이 민초파. 둘 다 민초 너무 좋아하고 물에 빠진 생선 안 좋아하고 완전히 고기파이고 아무튼 식성도 너무 잘 맞아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가리는 것 없이 좀 먹는 편이에요. 내가 밥집 검색하고 언니가 디저트집 검색하고 맞아. 우리는 항상 어디 놀러 가기 전에 이제 그 주변에 맛집과 디저트집을 검색을 해요. 이제 서로 파트를 이렇게 나눠서 검색하고 또 제가 집안에서 좀 애교가 많다고 했잖아요. 저는 진짜 엄마 앞에서 막 춤 이런 걸 너무 잘 춰줘요. 제가 맨날 엄마한테 재롱둥이 약간 막 재롱 맨날 떨어지고 이런데 그럴 때마다 동생이 왜 저래 진짜 하는 눈빛 있잖아요. 되게 저를 한심하게 봐. 나이 먹고 왜 그래? 약간 그런 눈빛. 근데 제가 그런 눈빛을 받을 때가 되게 많은데 한 번은 같이 밥을 시켜 먹었어요. 콩국수를 시켰는데 그게 양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냉면 대야에다가 가득 담아서 왔는데 아니야, 되게 양이 적었어. 콩국수가 양이 없었어. 근데 젓가락으로 한 이렇게 몇 번 먹으니까 다 먹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저는 난 짜장면을 시켰었지 그때. 근데 그 짜장면을 저는 진짜로 딱 3입 먹었었어요. 근데 3입 먹고 언니를 봤는데 면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정말 신기해서 물어본 거였어. 근데 갑자기 자기 짜장면 3입 먹었거든. 근데 그 대접에 있는 콩국수 국물을 보더니 갑자기 미간에 힘을 빡 주면서 야 내가 못하겠다. 참아.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언니 씹긴 씹어? 말도 안 돼. 내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표정 지을지 몰라. 너
물어봤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너가 그렇게 곱게 얘기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되게 나를 불쌍하다, 약간 혐오하는 눈빛으로. 아, 여기 줄을 씹긴 씹어? 그리고 제가 이런 눈빛을 받을 때마다 마상을 입어서 잊지 못해. 기억하고 있는 건 또 있어. 뭐냐면 제가 동생과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저는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동생은 애니메이션을 안 봐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보고 너무 좋아하고 감동받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원피스를 보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원피스를 보면 감동을 많이 줘. 왜냐면은 사람과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거든. 동료의 믿음에 관한 얘기거든. 근데 그걸 보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한심한 눈빛으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그랬다고? 너가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화 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 아, 물론 내가 오버를 했을 수도 있지. 근데 한숨을 이렇게 쉬었어.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상처받았어. 먹는 거 취향은 비슷한데 미디어 취향은 다르다. 그리고 음식 먹는 속도도 많이 다르지. 저는 좀 호다닥 해치우고 다른 거 해야 한다는 주의라서 천천히, 저는 빠르게. 그리고 제가 동생한테 이길 수 없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저스트 댄스라는 플스 게임이 있어요. 다이어트 하려고 산 게임인데 춤을 추면서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몸을 너무 잘 쓰고 제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고은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와닿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정말 한 번만 이겨보자면서 이길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못 이겼지 언니? 나는 그동안에 너랑 뭐 둘이 여행 다니고 둘이 자전거 여행을 가고 둘이 뭐 산을 타고 등산을 하고 이런 액티비티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많았잖아. 사실 우리 둘이는 진짜로 뭐 한 달에 몇 번을 그렇게 주말에는 꼭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런 추억을 쌓고 온 장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둘만의 어떤 추억으로만 핸드폰에 사진만 찍어둔 채 남겨져 있는 게 조금 아까운 거야. 그렇지 아쉽. 이제 결혼을 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이제 예쁜 곳, 재밌는 곳, 맛있는 곳 돌아다니는 거는 남편은 3분의 1, 나는 3분의 2?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어. 근데 나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무서운 그 뭐라 그래, 처형? 약간 그 기피해야 하는 신우이? 이런 느낌 아니야 지금? 아니야 괜찮아. 그래, 난 예의는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계획 없이 이렇게 저희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알려드리자 이러면서 수다를 좀 가볍게 나눠 보았는데요. 저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해드리도록 설명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재밌게 한 번 더 즐겁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한 말씀 해주시죠. 그냥 평상시 우리 모습, 일상의 기록들을 담을 건데 많은 얘기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다음번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